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국회 안팎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당론 전망을 제가 해봤으면 좋겠는데 현재까지 일단 친윤계는 현재까지 부결이 당론이다. 친한계는 탄핵 찬성 당론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 지금 상황도 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요?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당론 자체는 탄핵 부결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그 당론의 구속력은 매우 회의적인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현실적인 평가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제 의원총회를 열고 내일 오후 4시에 있을 그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관한 당론을 정하게 되는데요. 당론 변경은 국민의힘 당원상 국회의원 3분의 2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제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전체 108석 중에서 72표를 받아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오히려 권성동 원내대표가 3분의 2의 지지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탄핵소추안에 반대하기로 하는 그 당론을 변경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탄핵소추안 가결에는 8표가 필요한 상황에서 지금 이미 7분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공개적으로 찬성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공개는 하지 않았지만 이미 찬성 의사를 마음 먹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거든요. 그런 상황을 반영해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오늘 오후 4시에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워딩을 보면은 현재는 탄핵 반대가 당론입니다만 이런 유보적인 워딩을 쓰고 또 당장 내일 탄핵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이라든가 또 중요한 것은 내일 이후라고 한다든가 이런 표현들이 등장했습니다. 결국 그것은 권성동 원내대표도 당론이 유지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것이 어디까지 작동할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현실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권 원내대표도 이제 내일 당론을 최종 결정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물론 이제 상대당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좀 결론이 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저는 역사적 정치적 선택지는 이미 정답이 나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이기는 정치인은 없습니다. 그런 정치도 불가능하고요. 지금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탄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어떤 현실 인식 보여줬습니까? 대국민 담화를 한다면서 굉장히 왜 왜곡됐냐면요. 이를테면 이런 식입니다. 국가보안법을 지금 추진하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국회에 입법 발의된 국가보안법은 없습니다. 이를테면요. 청년 지원금 관련해서 왜 민주당이 예산을 깎느냐라고 합니다. 이 부분 불용액이 있고 중복 사업 같은 걸 여야 합의로 감액한 겁니다. 완전히 사실상 망상에 가까운 전국 운영 방안의 머릿속에 있는 거죠. 이 대통령. 모든 리스크 관리의 핵심 기본은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도 지금 정확한 대한민국 위기의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 시각 현재에도 헌법상 법률상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탄핵이 사실상 투표함도 못 열었던 거 아닙니까? 지난주 토요일, 월요일 날 어떤 상황이 발생했습니까? 환율, 주말 사이에 탄핵 안 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1,430원 돌파할 거라고 했습니다. 돌파했습니다. 1,500원 선까지 갈 거라고 하죠. 증시는 출렁이고 1조 원 넘게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떠났습니다. 이게 바로 누구 때문에 기인하는 겁니까? 정치적 선택지가 왜 정해져 있냐라고 말씀드린 건 다 이런 객관적인 근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집권 여당은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것도 모자라서 당리당략에 치우쳐서 친윤을 하냐 친한을 하냐 이렇게 파벌 싸움을 벌이는 게 얼마나 한가하고 사실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 당리당략에 의해서 지금 당론을 정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에 대한 이제 반론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당론은 공식적으로 탄핵 반대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8명 이상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실제로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느냐 아니냐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7명이 이미 공개적으로 지금 찬성 의사를 밝혔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내가 8번째로 그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해서 비난의 화살을 받을 것이냐가 문제일 뿐 사실은 비공개적으로는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더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서는
이미 8명에서 지금 1명 부족한 건 아닙니까? 7명째 국회의원까지 공개적인 그런 의사를 밝히기는 예. 쉽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지금 이 내란죄 관련된 상설특검 표결할 때도 20명이 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가서 찬성표 던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 국민의힘에서도 이 계엄 선포라고 하는 사안 자체는 헌법과 의회주의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즉 어떤 좌우나 이념이나 진영이나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을 분명하게 가진 국회의원들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좀 내부 분위기도 그렇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그것을 뭐 딱 이렇다라고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예. 우리 언론에서도 보시다시피 지금 7명이 이미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다면 실제로 수면 아래에도 더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엄연히 법률적으로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밝혔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요? 대통령이 지난주 일요일인가요? 2분짜리 이 계엄과 관련한 사과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사실상 이선 후퇴하겠다라고 그랬어요. 본인의 임기를 포함한 정권을 당에 일임하겠다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었다라는 게 밝혀지는 거죠. 왜냐하면 권성동 원내대표 대통령한테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부분 권유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상 권한 행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통수권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통수권자 맞죠? 그러니까 불안하다는 겁니다. 국민 앞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위헌 위법적인 계엄을 한 것도 너무나 큰 문제지만요. 지금 이 순간에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선 후퇴라고 했을 때 국민들한테 당장 국민의힘에서 어떤 대안이 나왔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걸 받아서 1인 받아서 질서 있는 퇴진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질서 있는 퇴진 머릿속에 없었거든요. 퇴진이란 두 글자도 없었지만 이선 후퇴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지금 임명 제간 계속 내고 있습니다. 막 대법관을 임명하고 국방부 장관도 임명하고 대통령이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저지해야 되겠습니까? 법률과 헌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권성동 원내대표를 사실상 원내대표로 뽑은 국민의힘에도 기대치가 낮지만 저는 지금 정확한 현실인식은 한동훈 대표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는 직무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든 이 부분을 탄핵으로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당에 일임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인사권과 행정권을 이제 행사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장 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이 법적으로는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은 그 권한의 적극적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죠. 일단 국민들 앞에 공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토요일 아침에 그 대국민 담화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이선 후퇴하고 본인의 권한을 내려놓겠다. 즉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침에 대국민 담화는 그 내용을 사실상 뒤집고 내가 뭘 잘못했느냐라는 취지로 들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은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내일 이제 탄핵소추안 표결이 있겠습니다만은 예. 그 전까지 법적으로는 권한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한 행사는 최대한 자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일정한 법안들에 대해서 제2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건의한 것 자체는 의미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에 지금 제2요구를 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우리 쌀이 남으면 정부가 계속 무제한으로 수매를 해줘야 되고 얼마나 많은 재정이 앞으로 투입될지 예측이 안 됩니다. 그리고 농가에서도 앞으로 다 쌀만 재배하게 돼서 그렇게 되면 농업 구조 조정도 안 될 겁니다. 그런 것은 사실 제2요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만약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경우를 전제를 해본다면은 예.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반론하시겠습니까? 네, 양곡관리법도 그동안 대통령이 계속해서 거부권 행사를 했었죠. 쌀을 매수하는 건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 논리로만 접근할 수 없는 게 식량 안보라는 개념이에요. 대한민국의 주식인 이런 걸 그냥 시장에만 이름하게 되면 이 부분이 안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식량과 관련해서는 어떤 주권과도 관련이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걸 방어하기 위한 어떤 전선을 만들자는 아니었는데 대통령 거기에 대한 고민이 깊이 있게 거부권 행사 지금까지 해왔는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국면에서 본인이 국민들한테는 뭔가 그 일임을 다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국면 속에서 대단히 적극적인 이런 행사, 거부권 행사라는 건 왜 역대 대통령들이 아주 필요 최소한으로
지극히 제한적으로 했겠습니까?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상시국에 또다시 거부권 행사를 하겠다? 그럼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도 또다시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 정말 이건 저는 국민을 대단히 우습게 보는 작태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지금 윤 대통령의 제명 출당 문제를 놓고서도 국민의힘 내에서 찬반이 뚜렷하게 나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제 사실상 심리적 분당 상태다 이런 좀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현재 당내 분위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윤 대통령의 제명이나 출당 문제는 당의 존립이 걸려 있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정말 그 당의 미래를 놓고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얘기냐면 만약에 이 시점에서 국민의힘에서 대통령과 끝까지 같이 가겠다라는 것처럼 보여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대통령을 두둔하거나 마치 비호하는 것처럼 보이면 그러면은 정말로 장기적으로 당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12월 3일 계엄 선포는 명백하게 반헌법적이고 위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대통령의 행위뿐만 아니라 그런 행위를 한 대통령과도 선을 긋고 가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마치 제명이나 출당은 불가하다. 라고 하는 견해가 우세한 것처럼 보이면은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이 부분을 매우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12월 3일 그 계엄 선포 사건은 이것은 정치적 당리당략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닙니다. 헌법과 의회주의를 공격한 사안이라고 봐야 되고 예. 헌법이 있고 의회주의가 있고 그 기초 위에서 보수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 올바른 보수의 길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제명이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장 부위원장께도 발언 기회 드리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금 제일 최우선에 둬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국민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예요.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출당 조치조차 하지 못한다? 우리가 윤리위를 소집했다는 것만으로도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면 뭔가 전향적인 태도 변화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대단히 순진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브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대통령의 담화를 통해서 국민들이 시시각각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더는 전국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아주 거짓 뉴스에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것도 정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정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국민 상식에는 맞습니까? 이런 발언 하나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허물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의 출당 조치 하나 하지 못한다? 대통령과 함께 가서 얻는 정치적 이익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가 지금 보수 정당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지지하지 않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앞당겨서 끌어오려면 저는 더 이상 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탄핵이라는 그 역사적 정답지에 동그라미를 펴는 것 이외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역대 최저치인 11%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를 일단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요? 네, 이 정도 지지율은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때보다도 낮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10명 중에 1명만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 국면에서는 국정 운영이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국정 운영을 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심지어 대국민 담화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반영된 지표도 아니에요. 계엄 이후에 계엄과 관련한 그 후폭풍이 담긴 지표죠.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바뀌기는커녕 사실상 국민과 싸우겠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하지만 여기에 함께하는 국민이 얼마나 됩니까? 10명 중에 9명이 이미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고 진단 내리고 있습니다. 당장 하야하는 것이 정답이겠지만 그 부분을 못한다면 제도적으로,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정확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이제 과거보다 이 탄핵 정국이 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이제 분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에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사실상 더 이상 국정수행 지지도를 조사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결국에는 이 문제 해결을 탄핵 소추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이제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라고 하는 어떤 다른 대안을 추진할 것이냐의 의견이 갈렸던 것이지 네. 뭐 임기 단축 개헌 뭐 이런 등등 분분한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공통적으로 윤 대통령이 이제는 정해진 임기를 다 채울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에는 이제 컨센서스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더 이상 현실적으로 국정 수행을 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지지율 조사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국정을 안정시키고 민생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인가. 이제는 여기에 중기를 모을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일 표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실제로 이제 투표함을 개봉해본 뒤에 확인할 문제이겠습니다만은 그 결과가 나온 후에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정말로 국정을 안정시키고 정말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최대한 집중해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짚어봤습니다. 수사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관련자들의 발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조지호 경찰청장 측의 주장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체포 시도 명단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가 포함됐다. 이런 이제 주장도 나왔었기 때문에요. 지금 대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이제 비판을 한 상황인데, 글쎄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세요? 만일 사실이라면 정말 이거는 삼권 분립을 와해시키는 겁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걸 의도적으로 가공해서 거짓말을 지어냈다라고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런 국면에서요. 본인이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을 합니다. 체포조를 이름을 하나하나 읊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인이 아니라 본인은 잘 못 들어본 이름이 있어서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이재명 대표의 이 위증교사와 관련해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방첩사령관은 그 위치 추적까지 요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지어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사법부에서도 대단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만, 왜냐하면 사법부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입장을, 그것도 현재 진행 중인 이게 또 사건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형사사건화. 그런데 입장을 내는 걸 상당히 저어하는 조직이죠. 이게 하나의 예단을 드러낼까 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입장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당이 사법부 겁박하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뭘 겁박했다는 겁니까? 그 장외에서 시위를 한 부분을 아마 지칭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 정도로 대한민국 사법부가 겁박당하지 않습니다.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데 현직 판사를 본인 마음에,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라고 해서 야당 대표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왔다라고 해서 잡아들여라, 체포하라고 하는 건 완전히 다른 층입니다. 이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독재를 넘어선 거예요. 과거 독재 정권에도 이런 광경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목도한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 정확하게 수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잡아들이라고 한 것인지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사법적, 정치적 책임 지어야 됩니다. 예. 이제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대법원에서도 어쨌든 지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대법원에서 지금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고 밝혔는데 네. 저는 이조차도 매우 완곡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충격적인 일이고 사실 앞서 장 부위원장께서 논평해 주신 내용에 제가 별로 더 보태거나 뺄 말이 없어요. 이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정말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충격적인 사안이고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말 그 현직 판사를 계엄 선포 후에 이른바 체포 대상에 포함시켜서 어떤 지시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의 호적에서 삭제되어야 하겠죠. 보수는 기본적으로 헌법과 그리고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것을 아주 핵심 덕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현직 판사에 대한 이런 공격을 시도하거나 기도하기만 했다고 하더라도 정말 보수의 호적에서 삭제되어야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김어준 씨의 발언도 상당히 주목을 받았는데 이 역시도 물론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비상계엄 사태 당시에 한동훈 대표를 사살하고 이를 이제 북한의 소행으로 몰아가려고 했다는 이제 제보를 받았다, 이 부분인데 글쎄 뭐 이러저러 지금 여야가 이제 다른 반응을 내놓고 있긴 합니다만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시는지.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김어준 씨의 말이 어떤 뒷받침할 만한 증거나 뭐 그 제보자가 누구인지라든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현재로서는 김어준 씨의 주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이 돼서 진위가 규명이 된 다음에 어떤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김어준 씨가 그동안에 이제 과거에는 방송인, 현재는 유튜버로서 활동을 하면서 정말로 어떤 사회적인 신뢰를
높이 받는 분인지는 저는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말에 대해서 좀 유보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증거나 다른 증인이 확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얘기해 주신 그 부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출처가 이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국내 대사관을 둔 우방에서 이제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본인도 과방에 출석해서 뭐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지만 본인이 제보를 받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계엄 국면에서 이 위헌적인 위법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국면에서 너무 초헌법적이고 거의 정치적 판타지에 가까운 일들을 많이 목도했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가짜라고 할 수 있을지도 저는 개인적으로 물음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부분들과도 연계가 돼 있는 거죠. HID 특수요원들 이 부분은 대한민국에서 작전 수행하는 부대가 아닙니다. 북한에 침투해서 참수 작전을 펼치거나 아니면 교란 작전을 펼치는 아주 특수 훈련을 받은 요원들이 판교에 있었다는 건 그건 군 관계자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어준 씨 이야기에 따르면 인민복을 입고 마치 북한이 이 국내에서 대한민국에서 도발 작전을 한 것처럼 하면서 이런 사살의 시나리오도 검토를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우 사실이라면 놀랍고 사실인지 여부도 판단이 돼야 되겠지만 처음에 체포조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아니 어떻게 계엄군이 국회의장을 잡아가냐, 여야 대표를 잡아들인다고 할 수가 있느냐 했는데 그게 군 관계자들에 의해서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놀랍지도 않은 거죠. 이게 설사 사실인 시나리오였다고 해도 놀랍지 않은 광경을 윤석열 대통령이 초래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어보면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이후에 첫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기에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무위원으로서 그리고 국방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을 보좌의 정당한 계엄 사무를 수행했다. 그러니까 계엄 선포는 통치행위다. 이런 이제 입장을 밝힌 건데 이 입장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말 궤변 중에 궤변이고 반성이라고는 없구나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다시 한번 환기되냐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입니다. 민주당에서 논평을 이거는 사실 극우 인사들에 대해서 소요를 이제 사실상 가동시키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아 이래서 이렇게 준동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통치행위라는 말을 이렇게 함부로 올립니까? 사법부의 사법 이 제한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아무리 정치 행위가 사법부의 이런 통할하에 이 판단 대상이 되더라도 고도의 어떤 정치적인 선택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라는 사법 자제의 논리가 있는 거죠. 이건 사법 자제의 논리가 작동하는 국면이 아닙니다. 이 논리가 맞다면요. 모든 대통령이 계엄을 아무리 불법적이고 위헌적으로 가동해도 그건 다 합법이 되는 겁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논리에 따른다면요. 이 부분을 아마 이 변론의 요지로도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을 개진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공판 과정에 임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큰 형벌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이야기하고 국민들 앞에 정확하게 어떤 사유인지를 말씀드리는 게 도의일 겁니다. 근데 그마저도 할 수 있는 정치적 용기, 결단 없는 사람들이었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예. 이전과는 입장이 좀 달라진 겁니까?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이런 입장은 대단히 무책임하고 후한무치하죠. 이 계엄 선포는 명백하게 반헌법적입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은 계엄은 전시, 사변, 기타 국가 비상사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요건에 전혀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방부 장관으로서 그 정도는 당연히 판단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시 국무회의에 모인 국무위원들도 이것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회의록에 부서한 국무위원도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이 뭐 통치행위이고 그다음에 정당한 사무를 수행했다는 이런 입장을 낼 수 있는지 정말 기가 찬다라고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앞서 장 부위원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법원에서 정말 이런 입장을 계속한다면 그것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아마 오롯이 반영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국민의힘도 이런 반헌법적인 행위를 혹시 조금이라도 두둔하거나 비호하는 것처럼 국민들께 오해를 사는 일만은 결단코 피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저희 당 구성원 한 분 한 분께서 모두 다 신중하게 이 사안에 접근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